자, 그러면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총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제일 먼저 뭐 했었죠?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이 한 점에서 만나는지부터 확인했었죠. 한 점에서 만났었어요. 그쵸? 이때 이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을 선생님이 여기 지금 점 5라고 지금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5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뭐 했었었죠? 같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해줄 수 있었냐면 이 교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을 이렇게 그어줄 수 있었었죠. 그쵸? 이때 이 원은 삼각형 ABC에 뭐 한다라고 쌤이 이야기했었냐면 외접한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삼각형 ABC에 무슨 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외접원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이때 이 외접원의 중심은 무엇이 되죠? 바로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인 이 점 5가 바로 외접원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 외접원의 중심에 해당되는 이 점 5를 특별한 점이기 때문에 이 점 5에 우리가 이름을 붙여줄 건데 무엇이다 라고 이름 붙여줄 거냐면 삼각형 ABC의 외심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두도록 할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이 교과서 175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 바로 이게 외심이다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이 점으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에 외접하는 외접원도 그릴 수 있었던 거죠. 자,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어요. 이 외심은요, 여러분, 외접원의 중심이죠. 그리고 삼각형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었죠. 그리고 외심은 삼각형 세 꼭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이었죠. 자, 외심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외심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선생님이 지금 삼각형 ABC의 외심 그려놨어요. 이 외심은 첫 번째로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꼭지점으로부터 어떤 거리에 위치한 점이었었죠? 같은 거리에 위치한 점이었었어요. 그죠?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죠? 따라서 여러분 무조건 외심에서부터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는 모두 같으므로 OA, OB, OC의 길이는 같게 될 거예요. 그럼 이건 또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 바로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선생님이 지금 이 삼각형 안에 외심을 중심으로 삼각형을 세 조각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색깔을 좀 구분해 줬죠. 이때 이 각각의 삼각형들은 무슨 삼각형이 여러분 될 것 같습니까? 네, 두 변의 길이가 같은 무슨 삼각형이 될까요?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밑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아, 여기 외심을 중심으로 세 조각 나눴을 때 이 삼각형들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구나.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또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등변 삼각형은 두 밑각의 크기가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A각의 일부를 선생님이 X라고 표현을 하면 어디가 X가 될까요? 바로 여기가 X가 돼요. B각의 나머지 각을 선생님이 Y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쪽에 C각의 일부에 해당되는 이 각의 크기가 Y가 돼요. 그리고 남아있는 이 부분을 선생님이 Z라고 표현을 하면 어디가 또 Z각을 가지게 될까요? 한번 표시해 보십시오. 네, 맞아요. 여기가 바로 Z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걸까요? 이런 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 여러분 A각이랑 B각이랑 C각을 더하면 몇 도죠? 180도예요. 그쵸? 삼각형 세 내각의 크기는 180도니까 세 내각의 크기의 합은 180도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A가 어떤 각하고 어떤 각으로 지금 표현이 됐죠? X랑 Z각으로 표현됐어요. 여러분 B각은 어떤 각으로 표현됐죠? X랑 Y로 지금 표현을 했어요. C각은 선생님이 어떻게 표현했죠? Y랑 Z각으로 표현을 했죠. 그러면 XZ, XY, YZ 이렇게 더한
이 각의 크기 합은 몇 도가 될까요? 네, 180도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주어진 이 식을 잘 관찰해 보니까 x 2개, y 2개, z가 2개 있는 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식을 좀 더 간단히 표현하면 이렇게 2로 묶어서 분배 법칙을 사용해서 2로 묶어 이와 같이 표현해 줄 수 있겠네요. 2 괄호 열고 x 더하기 y 더하기 z 괄호 닫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앞에 2가 있네? 이 2를 없애줄 수 있죠? 양변을 2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그럼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몇 도가 될까요, 여러분? 네, 맞아요. 90도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A각의 일부, B각의 일부, C각의 일부에 해당되는 i 더하니까 90도가 되네요. 아, 이런 성질 가지고 있네요. 또 어떤 성질 가지고 있을까요? 또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쌤 여기 지금 x라고 했죠? 여기 x, 여기 y, 여기 y, 여기 z, 여기 z라고 했죠? 이때 어떤 성질을 또 외심은 가지고 있냐면 이 외심을 각의 꼭지점으로 하는 여기 요 각 있죠? BOC 있죠? BOC. 이 BOC가 A각하고 특별한 관계를 갖습니다. 이 BOC가 A각과 어떤 특별한 관계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설명할 땐 선생님이 1학년 때 배웠던 이 내용을 좀 활용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1학년 때 이런 내용 배웠다라고 저번에도 이야기해 준 적 있었죠. 삼각형의 한 외곽의 크기는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무엇과 같다라고 배웠었죠? 네, 합과 같다라는 걸 배웠었어요. 그쵸? 자, 저걸 이용해서 BOC와 A각, 이 두 각 사이의 관계를 선생님이 설명하도록 할 거예요. 자, 선생님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 AO의 연장선을 좀 이렇게 쭉 그어보도록 할 거예요. AO의 연장선을 그어볼게요. 그러면 이 연장선에 의해서 지금 여기 하나의 각이 생기는데 이 각은 무엇의 외곽이 됩니까? 삼각형 OAB 이 삼각형의 외곽이 되죠. 외곽. 그쵸?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고 했어요. 바로 무엇과 무엇의 합과 같을까요? x와 x의 합과 같겠죠. 자, x랑 x 더하면 2x가 되겠지. 자,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요. 그 다음 여기를 한번 보죠.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 친구는요, 가만 들여다보니까 이 삼각형 OAC라는 이 삼각형에 무슨 각이 됩니까? 외곽이 돼요. 외곽. 그럼 이 외곽은 이웃하지 않는 두 내각 Z와 Z의 합과 똑같게 될 거예요. Z 더하기 Z는 2Z가 되겠죠. 그러면 여러분 각 BOC가 지금 XX 다시 쓰겠습니다. X랑 X 더한 2X Z와 Z 더한 2Z의 합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둘 다 2를 가지고 있으니까 분배 법칙 이용해서 2로 한번 묶어 보겠습니다. 그럼 2 괄호 열고 X 더하기 Z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X 더하기 Z는요, 여기로 와보세요. 도형으로 다시 와보세요. X 더하기 Z는요, 어떤 각을 지금 나타내는 거죠? A각을 나타내는 거죠? 따라서 x 더하기 z는 a니까 2 곱하기 a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식을 한번 정리해보죠. 외심을 각의 꼭지점으로 하는 BOC의 각의 크기는 무엇의 2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네, 맞아요. 그 위에 있는 a각의 2배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선생님, BOC만 그러면 2배인가요? 아니요. 여기도. 자, 선생님 파란색으로 표현해 볼게요. 여기 있죠, 여기 각의 크기도 무엇의 2배가 되냐면 C각의 2배가 되는 거예요. 그 위쪽에 있는. AOC. 이거 그냥 빨간색으로 해볼게요. AOC 있죠,
AOC의 가게 크기도 그 위쪽에 있는 B 가게 크기의 몇 배가 되냐면 2배가 돼요. 2배. 그런 성질을 이 외심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첫 번째, 외심은 OA, OB, OC 이 길이가 모두 같고, 그 다음 A각의 일부, B각의 일부, C각의 일부, 아까는 X, Y, Z가 되는 거였었죠? 걔네들 다 더하면 몇 도가 된다? 90도가 된다라는 거. 자, 그 다음 각 BOC는 A각의 몇 배가 된다라는 거, 2배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외심의 이 성질을 이용해서 쌤하고 문제 하나만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점 O가 삼각형 ABC의 외심일 때 X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자, 아까 이야기했었죠? 여기 있는 A각의 일부에 해당되는 X랑 B각의 일부에 해당되는 28도랑 그 다음에 C각의 일부인 18도, 얘네 다 더한 게 몇 도가 돼야 되죠, 여러분? 네, 90도가 돼야 돼요. 90도가 된다라는 걸 통해서 우리는 X각의 크기를 알 수 있죠. 이들 더하면 46이네요? 그쵸? 그럼 X각은 몇 도가 여러분 될까요? X는 44도가 나오겠네요. 나머지 각도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여기 안에 있는 게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28도가 되겠죠? 그죠? 여긴 18도가 되겠죠? 방금 여기 44도였으니까 여기 44도가 되겠죠? 그쵸? 나머지 각들도 다 표현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또 두 번째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A각의 크기가 62도일 때 BOC의 가게 크기를 구하래요. 여러분, 이 BOC의 가게 크기는 얼마였었죠? 무엇의 2배였었죠? 네, A각의 2배였었죠. A각의 2배. 따라서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24도가 나오게 되는 거겠죠. 이렇게 외심의 성질 알아봤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문제로 풀어봤습니다. 그럼 여러분도 이 외심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 1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노트에 자세한 풀이와 함께 문제 1번을 풀어줘 보세요. 자, 문제 1번 잘 풀었나요? 이제 마지막으로 외심과 관련된 성질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과서 176쪽에 있는 내용인데요. 외심은요, 삼각형의 모양에 따라 그 위치가 여러분 달라집니다. 자, 그걸 보여주는 실험을 이 알지오매스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제 왼쪽에 있는 삼각형을 여러분 보십시오. 예각삼각형이죠. 자, 그리고 이 안에 있는 점 O들은 주어진 삼각형들의 외심이 됩니다. 여기는 B 다시라고, 이거 O라고 선생님이 다시 바꾸겠습니다. 자, 이 예각삼각형을 선생님이 좀 변화를 좀 줘볼게요. 그때 이 외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계속 삼각형 내부에 존재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삼각형 ABC가 예각삼각형이면 외심은 이렇게 어디에 항상 위치하게 되느냐? 삼각형 내부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가운데 있는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입니다, 여러분. 직각삼각형일 때 외심의 위치는 어디에 위치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항상 어디에 있어요? 변 위에 있어요. 무슨 변 위에 있죠? 직각과 마주보는 빗변 위에 있어요, 지금. 그쵸? 그러면 직각과 마주보는 빗변 어디에 위치하게 될까요? 정 가운데인 중점에 위치하게 되겠죠. 그래야 꼭지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같을 테니까. 직각삼각형 같은 경우 외심은 어디에 위치하게 되냐면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죠? 어떤 모양이든 빗변의 중점에 위치한다라는 거 알지오매스 프로그램 통해서 확인할 수 있네요. 자, 그리고 여기 둔각삼각형입니다, 여러분. 둔각삼각형.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 외심이 어디에 위치하는지 보십시오. 자, 여기 바깥에 위치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요. 삼각형을 어떻게 조절하든 바깥에 위치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둔각일 때는 외심은 삼각형 밖에 존재하는구나 라는 거 알 수 있네요. 자,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심은요, 삼각형의 종류에 따라 그 위치가 다릅니다. 예각일 때는 내부에 존재하고요, 둔각일 때는
외부에 존재하고요. 직각삼각형일 때는 빗변의 중점에 위치하게 됩니다. 자, 예각일 때나 둔각일 때는 외심의 위치를 정확히 우리가 어디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직각삼각형일 때는 정확히 그 위치를 말할 수 있어요. 예각일 땐 내부, 둔각일 땐 외부, 이렇게 애매하게 내부, 외부 명확하지 않게 지금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직각삼각형일 때는 외심의 위치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직각삼각형의 경우 외심의 위치는 어디가 된다? 빗변의 중점이 된다라는 거. 요거 여러분 활용하는 문제들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렇게 외심의 위치 알았으면 우리 어떤 문제 여러분 해결해 줄 수 있냐면 문제 2번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문제 2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 풀었나요? 네, 오늘은 이렇게 외심의 성질, 그리고 외심의 뜻, 외심의 위치, 외심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을 우리 공부해 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요, 선생님하고 내심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 거예요. 모든 삼각형이 또 가지고 있는 이 내심, 무엇이 내심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